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시장의 셈법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시선을 돌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전월세 수요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월세의 상승폭이 큰데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월세 수요의 상승률이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치려면 정부에서 8.16 부동산 대책으로 내세운 이 부분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민간 아파트 공급뿐만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 재정비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시장의 흐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측해 보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올인원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가장 크게 주목받은 곳 바로 용산인데요. 그래서 오늘 박준영 소장님이 용산 개발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이죠. 용산 개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용산에 뉴욕의 허드슨 야드나 런던의 카나리 워프와 같은 지역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역들을 이제 노후된 지역들을 새로운 런던에 혹은 이제 뉴욕의 중심 지구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이 사업들은 이 지구의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도 굉장히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산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50만 제곱미터의 땅이 10년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민간 개발을 이제 주도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10년째 이제 방치가 되어 왔는데, 이번 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이제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성공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지하도로, 공원, 인프라, 그리고 교통 등을 구축을 해줄 거고요. 만들어진 대지를 이제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좀 창의적인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도시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공과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의 이제 관계성을 이제 따졌을 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롯데월드가 보통 이제 용적률이 600%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용산에 들어가게 되는 용적률은 최대 1,500%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1,700%까지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용산에 이제 입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높은 빌딩이 용산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이제 활력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은 이제 지금도 5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1호선, 4호선, 6호선
등이 이제 지나고 있고요. 추후에 GTX B 노선, A 노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8개의 노선이 지나게 되는 명시상부 교통의 허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용산 사업에는요, 입체 교통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이제 사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 전비창 부지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제곱미터, 15만 평 정도 되겠고요. 지금 용산은 이제 국제 테크 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의도가 있겠는데요. 여의도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지금 개발을 순차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두 지역 간의 연계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 그리고 두 사업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적 연계성 등을 이제 같이 염두에 하셔서 보셨을 때 좀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는요, 융복합 국제도시, 입체 교통도시, 녹지 생태도시, 스마트도시 4개의 이제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도시가 이제 탄생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기는 이제 지금 세계가 아닌 것 같다, 미래 세계인 것 같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서게 될 지역이 용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어디에서든 과학기술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융복합 국제도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융복합 국제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들을 막무가내로 이제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이제 모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지 않게 땅덩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밀집해 있긴 한데요. 앞으로 용산에 들어올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기술력이 집약된 도시,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주재원도 이제 그쪽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족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들을 이제 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기술을 전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주재원들이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노동력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액 연봉에 사람들이 이제 주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인프라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부에서의 수요뿐만 아니고요. 외부에서의 수요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인데요. 입체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가장 정중앙에 있는 용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들과의 연계성은 기존에도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개의 노선에서 3개의 노선이 추가될 예정인데 그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노선도 거의 용산에 지나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용산을 지나고 있는 가장 좋은 노선들이 어떤 건지 또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GTX A 그리고 B 그리고 신분당선이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노선들을 따라서 용산 개발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지역들을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UAM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업용 드론 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산에서부터 공항까지 다이렉트 라인으로 이제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거는 사업이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잠실과 수서까지 이제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창동, 연신내, 양재 등 지역과도 연계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죠. 그래서 지금 GTX와 UAM 노선이 겹쳐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업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용산 그 정비창 부지고요. 여기가 지금 원효로가 되겠는데 사실 이쪽으로
좀 개발의 여지가 좀 많죠.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조감도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중심 도심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구도심,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 있겠는데요. 각기 도심의 문제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노후화됐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업무 기능의 포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이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도심들을 기능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저 멀리 외곽에다가 분산을 할 수 있는 도심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들의 가장 중앙에 있는 용산이 이제 그 대체처가 된 건데요.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영등포구, 마포구 여기에 우리나라 중심 업무지구가 거의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들을 이제 분산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역할까지 부여해주는 거를 이제 용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들 중에서 이제 용산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용산과 여의도의 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은 이제 국제 테크 도시가 될 거고요. 여의도는 국제 금융 도시가 될 겁니다. 두 도시는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도시를 개발을 할 때조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할 때부터도 두 도시의 이제 연계성을 강조를 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용산과 여의도의 이제 위치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용산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의도의 크기가 85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하는 부지가 15만 평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그 부지 자체가 적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으로 확장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서 보셨을 때 우리가 조금 용산과 여의도의 교차점 그리고 용산 개발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역적인 확장이 가능한 지역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용산과 여의도를 제가 이제 교차점을 이제 찾은 건데요. 지금 마포하고 동작 쪽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소액 투자는 마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마포가 조금 뜨고 있는 이유는 여의도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고요. 용산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포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문의가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과 여의도의 교차점뿐만이 아니고 용산과 구도심과의 교차점에도 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용산 개발 수혜 지역이 되겠죠. 수혜 지역은 첫 번째는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이 묶여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조금 투자가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국제금융지구로 계속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첫 번째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효로 1동, 2동, 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비창부지에 가장 이제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임장 활동을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마포구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 그래도 주변에 이제 이 마포구 주변에 호재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를 했을 때 뭐 임차 수익이라든지 또
기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태원동 그리고 후암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태원동,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대가 높거나 골목이 많이 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임장 활동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마포구 창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부터 4억 9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 우선은 투자 포인트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마포구 창천동인데요. 서부 경전철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용산, 여의도 연계개발로 배후 수혜가 수혜 지역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광흥창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흥창역 도보 3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세권 재개발 정비 사업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구도심 그리고 국제금융지구 여의도 그리고 이번에 용산 개발 이 세 가지 지역의 가장 교차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용산과 여의도 두 가지 지역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광흥창역은 이제 6호선을 통해서 용산까지 바로 연결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여의도와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사실 교통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시간 거리상 좀 멀었던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정거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흥창역 다음 역이 여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여의도 그리고 용산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광흥창역 주변으로는 이제 역세권 도시 정비형 개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여의도 개발에 대한 이제 수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의 호재, 여기 하나 더 생기죠. 교통의 호재 그리고 도시 정비형 개발 사업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최적의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지역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마포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겠죠. 전세 시세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보 체크는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곳인데요.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고요. 시세 현재 5억 3,500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광화문 여의도 상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포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합정이잖아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가 밀집 지역에 여의도 배후 주거지로 이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의도 용산과의 이제 거리 밀집성 그리고 이제 교통의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용산 재개발에 따른 배후 수혜지로서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망원역과 합정역을 동시에 이용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한강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수변 사업에서도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 2호선, 공항철도, 서울 6호선, 그리고 서울 5호선까지 손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요. 주거시설 그리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편리한 이 지역이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5년, 30년 정도 된 것들이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마포구가 이전 시장님이셨을 때 이제 많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무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산발적인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개발이 이제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이 없어진 지역들이 있는데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 높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 계획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고 이 지역 자체 내에서 임차 수익이라든지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구 합정동 매매가는요, 5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이제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액은요, 1억 4,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만나봤던 이 정보 체크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개의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이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1억 8,600만 원부터 2억 2,7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링크까지 보내드리면서 하는 말인데요. 뉴스를 바라보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신문 기사를 활용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 등 다양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빠른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될지를 같이 분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 한두 명 정도를 섭외를 해 놓으셔도 좋겠지만 내가 먼저 알아보고 이 기사를 갖고 이 정보들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확실시 된 상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신다라면 투자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확실함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뉴스들이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1기 신도시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신도시이자 그리고 여유 용적률,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의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특별법 조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가 없죠. 여유 용적률이 충분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뛰어나다면 커뮤니티 시설들을 더 넣기도 힘들고 주차장을 지하 3층, 4층, 5층까지 팔 수도 없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보다는 재건축을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기 신도시 고양시, 그러니까 일산과 분당 지역들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성 좋은 두 신도시, 분당, 일산입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면서 자, 분당과 일산 주민들 1억 8천까지 낸다. 자,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을 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활성화가 될 거니까 지금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는 별도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내일 모레 재건축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약 2030년도경쯤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범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큰 기대를 갖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교, 분당 두 개의 신도시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거의 30년에 다다르다 보니 지난 5년 동안의 가격 상승 랠리에서 생각만큼 가격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판교들 같은 경우에 새롭게 형성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과 생활 편의 시설들, 새로운 상업 시설들과 업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가격 상승이 상당히 가파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지만 이제 분당의 가격 상승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분당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두 지역, 서현동과 정자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두 지역 모두 상업시설 1, 2순위를 다투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지하철 2개 노선, 신분당선과 분당선 2개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당 내에서는 부족한 업무 시설들,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SK 연구동 같은 경우도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KT 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판교보다는 그 규모는 적습니다. 하지만 분당 내에서는 가장 많은 업무 시설을 갖고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다는 게 중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상당히 변화된 모습으로 도달이 가능하면서 학생들의 수요, 특목고, 학원가들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 업무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중점적인 포인트로 잡고 이 지역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전시관, 성남시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시설들이 좀 몇 개 들어와 있지만 새롭게 건축을 했을 때에는 또 대기업들 역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니까 큰 기대 갖고 꾸준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5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당, 노후도도 참 애매했었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요만큼 올라갔을 때 수원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 경기도권 아파트 가격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대선에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들 역시 많은 힘을 보탰었고요.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힘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단기간에도 좀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자 금액대가 약 6억에서 7억 정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파트를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투자 금액도 워낙 크고요. 그리고 재건축 시간 자체도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약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묻어두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구입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소, 같은 지번을 공유를 하면서 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런 상가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같은 땅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 상가 조합원으로서 이제 조합 자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단순히 상가만 놓고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다양한 법령들이 이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강남 일대, 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들한테 오히려 상가보다는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라면 상가 조합 측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서로 아파트 조합 측과 사이좋게 그리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건축을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법령들 그리고 세제적인 혜택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거주용 부동산들보다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상가이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은 통장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재건축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명의로 약 1억에서 2억 정도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파트를 사주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단지 내 상가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송파입니다. 자, 송파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이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최초, 그러니까 절대 가격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도, 프리미엄도 빠르게 올라가서 상당히 단시간 내에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개정안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상가조합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1기 신도시 어떤 거든 좀 살펴보고 내 자본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는 하나 정도 잡아 놓으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재건축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들어가시면 조금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은 지금보다도 몇 배는 올라가 있을 거고요. 절대 수익 자체가 적어질 거니까 지금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을 때에 먼저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지. 자, 그런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토부 1차관 민간 합동 TF팀 구성을 해서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무엇?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고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자,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법안들을 추진을 하고 TF팀, 태스크포스 팀이 구축이 되면서 새로운 팀이 마련이 되고 꾸준하게 사업을 끌고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매매가 1억 중반에서 2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년 된 상가 뭐 해봐야 뭐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하지만 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 절대 금액이 적다 보니까 1억 중반 정도의 소액으로 재건축, 입주권 한번 노려보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에 괜찮은 프리미엄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이면서 업무 시설과 학원 및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입니다. 분당 추천드리는 지역 2지역 말씀드렸습니다. 서현동과 정자동. 자, 그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로서 입주권과 프리미엄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원룸과 또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부터 7억 6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남에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본다라면 용산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단점이 하나가 있죠. 재개발이 추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월세도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아파트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자녀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노후도가 이제는 좀 심하게 좀 올라가 있고 오히려 좀 할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개발에 대한 압력과 이슈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개발이 힘들었던 다양한 지역들을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트로 재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서 서울 내 다양한 지역들을 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자, 이런 곳들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나설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 1억 진적에 넘어갔죠.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값들 거의 다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만큼 강남과 서초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 이유는 입지를 살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강남입니다. 강남대로가 지나가는 그 길.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는 바로 삼성동과 역삼동 일대 그리고 서초동 일대의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광남대로를 통해서 다양한 광역버스 노선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바로 잠원, 신사, 압구정 등 다양한 이름 있는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입지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난 정권에서도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지만 이러한 입지와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다양한 개발 호재들 덕분에 오히려 강남 집값은 더욱더 하늘 무르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땅값 자체가 평당 1억 1,00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이 지역들 큰 조정 없이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개발 호재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팔려는 사람도 없는 지역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동 일대가 커나감에 따라서 주변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시설들, 역삼동과 서초동 등 그런 업무시설들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동 바로 옆에 바로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거주시설로서 그리고 상업지로서의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 개통을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논현동 그리고 반포동 같은 경우에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바로 삼성동까지 한 번에 약 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용산까지도 한 번에 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 모두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생성이 된다. 단순히 말씀을 드려서 강서구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삼성동 일대, 용산까지 수많은 업무시설들 지하철 9호선, 7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모두 관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지의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더 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큰 기대 갖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서초동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권지들을 구입을 하고 실제 건물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논현동과 반포동 일대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낮았었던 상업 건물들이 이제는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고 있는지, 새로운 상업시설들과 회사 본사들이 왜 이곳에 모여들고 대기업들은 그 많은 돈을 쏟아서 이곳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는 관광지로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수객들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하면서 상업지들 꾸준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상업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땅값과 집값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맨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통 공사는 아닙니다. 2027년에서 28년 목표로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약 10년 정도 기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GTX 2개 노선이 들어오고 다양한 지하의 도로, 환승센터, 상업시설들 그리고 위쪽으로는 업무시설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큰 기대 갖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삼성동에 집 갖고 계신 분들, 삼성동에 뭐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오늘 말씀드린 반포 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할 경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에 공원이 꾸려지게 된다면 이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반포자이가 되겠고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조성이 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서초구에서 부족한 자연 녹지 공간들, 강남에서 부족한 자연 녹지 공간들을 이곳에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큰 기대 갖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이곳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얼마만큼의 범위로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사이에 투자 나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곳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블록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으니까 자,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아파트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자, 반포 1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 모아타운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일대 논현동과 반포동 자,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큰 겁니다. 자, 이 지역들 아파트로 변화하는 것들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 초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보험을 어디에 들어놔야 될지 가늠이 잡히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반포 1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처리, 연번 부여를 받은 곳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포 1동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지역들 이제 아파트 한두 개씩 올라가기 시작할 거니까 그 사이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금액 6억 8천에서 7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대 매물들은 소진이 되었고요. 자,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잘 나오는 지역인데요. 그래도 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전세 놓고 좀 3억에서 4억 정도 좀 안심하고 묻어두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입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강남입니다. 집값 잡기 힘든 지역인데 그 와중에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 또는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뭔가 하나 마련해 두고 싶은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만나봤던 부동산 정보 체크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